만약 자동차 연료로 샴푸를 넣는다면 마찬가지로 인간도 연료로 쓸 수 없는 물질을 매일 자기 몸에 밀어넣고 있습니다. 값싸고 형편없는 탄수화물 식품을 먹는다면 혈당이 롤러코스터를 타게 됩니다. 그 결과 에너지가 고갈되어서 오랜 시간 제대로 집중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영양정신의학의 선구자 중 한 명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뇌는 음식 섭취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뇌는 다양한 주요 영양소를 섭취해야만 성장하고 잘 기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많은 천재 엔지니어들이 우리가 핸드폰을 다시 들게 만들려고 최선을 다하듯이 우리가 가공식품을 포기하려 할 때마다 전문 마케터들이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만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기오염이 우리의 집중력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오염물질들은 우리의 집중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것이 ADHD를 비롯한 신경 발달 장애를 크게 증가시키고 있는 원인이라고 합니다. 슬프게도 오늘날에는 정상적인 뇌를 가질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한 과학자가 바르셀로나의 전역에서 초등학생의 집중력을 검사하였는데 오염이 심할수록 아이들의 수행 능력도 나쁘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미국, 영국에서도 ADHD 진단이 놀라울 만큼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청소년의 13%가 ADHD를 진단받을 정도이며 그중 대다수가 강력한 각성제를 처방받는다고 합니다. 미국 남부의 많은 지역에서는 남자아이의 30%가 18세가 되기 전에 ADHD를 진단받는다고 합니다. 아이가 ADHD를 진단받을 때 의사가 할 수 있는 말은 아이가 잘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 그것뿐이라고 합니다. 아이에게서 집중력 문제를 확인했다면 그것은 진료 과정의 끝이 아니라 첫 단계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ADHD를 진단받는 이유는 부모의 유전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주변 환경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심한 환경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집중력 문제를 겪고 ADHD를 진단받을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합니다. 대체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부모들이 받는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부모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환경은 반드시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ADHD를 진단받는 아이들의 절대 다수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들에게 ADHD가 나타나는 것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 대한 반응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부모는 자기 자녀에게 관심을 많이 쏟을 수 있으며 그러면 아기는 더 큰 안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운동은 뇌를 더 크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변화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이를 보여주는 증거는 너무 방대해서 확실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것을 못하게 한다면 아이들의 집중력과 전반적인 뇌 건강을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핀란드의 아이들은 7세가 되기 전까지 아예 학교에 가지 않고 그냥 논다고 합니다. 7세에서 16세 사이의 아이들은 오전 9시에 학교에 도착하고 오후 2시에 하교하는데 숙제는 거의 없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시험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핀란드의 교사들은 45분 지도할 때마다 15분의 자유놀이 시간을 줘야 한다고 합니다. 결과는 핀란드 어린이의 경우 0.1%만이 집중력 문제를 진단받으며 핀란드인은 세계에서 읽고 쓰는 능력과 산술 능력이 가장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행복한 사람들 중 하나라고 합니다. 오늘날 어린이와 10대 아이들이 집중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어른들은 의아해합니다. 쟤네는 왜 우리처럼 못할까? 하지만 완전히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고 책은 말합니다. 아이들은 자유롭게 놀지 못하며 전자기기 화면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먹는 음식은 영양소는 없고 약물 같은 첨가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대기 속 화학물질도 아이들의 뇌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어린이에게는 욕구가 있으며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어른인 우리의 일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집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는 것은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건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 만든 이 세상의 잘못이라고 합니다. 요새를 짓고 친구들과 숲속을 걸어다니고
동네에서 뛰어놀았던 어린 시절을 기억해 보세요. 요즘 부모님들은 돈을 아끼고 모아서 아이들을 댄스 수업에 보낸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 시절을 되살려내려고 노력한다면 아이들이 다시 깊이 집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저자는 얘기합니다. 어린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이시라면 꼭 이 책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중력 향상을 위해 적용할 만한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핸드폰 금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핸드폰을 플라스틱 박스 안에 넣어두고 시간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시간 동안 핸드폰을 가둘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컴퓨터에 인터넷 차단 앱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내가 선택한 시간만큼 인터넷을 차단해 줍니다. 세 번째는 소셜미디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가공식품이나 정제 탄수화물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핸드폰을 비롯해 나를 방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매일 1시간 산책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배회하도록 함으로써 더 좋은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8시간 수면을 엄격히 지키고 침대에 눕기 전 2시간 동안은 전자기기 화면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저자가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앞에 나온 영상들에 모두 있습니다. 이 6가지 방법들을 실천한다면 분명히 집중력이 향상됨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도둑맞은 집중력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